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조정이 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3%,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락의 주 원인은 이제 미국이 셧다운을 최장 기록을 갱신하면서 투심이 위축돼가지고 하락을 했다라고 오늘 여러가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긍정적인 건 뭐다? 기관만 팔았고 외인은 코스피를 좀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나스닥의 야간 선물이 매우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다우가 급등을 했는데 이번 주는 조정을 줄까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주라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일주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시각을 보시면은 아직 미장이 개장을 안 했고 유럽장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막 한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되게 피곤한 상태라서 오늘은 좀 짧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 아니 0.52%, 예, 코스피 같은 경우 0.52% 하락을 했는데 할만했어요. 자, 오늘 할만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420 종목, 하락이 412 종목, 양년 반 후라이드 반이죠. 딱 반반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583 종목, 그리고 하락이 602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뭐 미세먼지라던가 아니면 뭐 대북 관련주라던가 정치 테마주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의 다 잡주 쪽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지수를 이끌었던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라던가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다 내렸죠.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미국이 옵션 만기 일주가 오면 같이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들을 이걸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고위급 회담도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 말에 있고 이제 옵션 만기주가 오기 때문에 우리 쪽도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 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증시,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향도 있지만 중국도 지난주에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정이 온다고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나쁜 건 별로 없어요. 지금 나스닥이 1.26% 내리고 있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 해도 다우 같은 경우에 지난주 0.02% 뭐 빠진 것도 없어요. 예.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맨 처음에 셧다운의 불안감 때문에 내렸는데 다시 트럼프가 지금 뭐 비상 선언을 하지 않겠다 그 뉴스 나오면서 다시 쫙 올렸고 오늘은 이제 좀 빠져줘야죠. 이렇게 지금 뭐 6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올랐는데 좀 빠져도 됩니다. 미국. 좀 빠져도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시가 약간 좀 나쁘긴 했어도 매매할 종목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주식이 물리거나 오늘 뭐 매매가 안 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세계 증시를 보면은 아시아 중에서 뭐 일본만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길 잘 보세요. 이거는 뭐다? 1월 11일 날 장이 마감됐다는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성년의 날이라서 거래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년의 날인데 제가 이제 돌아올 때 배를 타거나 아니면 공항 쪽으로 해서 이제 오는데 거기에서 성년의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제가 올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늦을까봐 1시간 30분 전에 미리 출발을 했어요. 이게 배냐 비행기에 따라서 다른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전이라던가 1시간 반 전에 가야 되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에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의 여유를 두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차가 막혀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로 갈아탔어요. 근데 택시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캐리어 2개를 끌고 뛰어갔습니다. 유튜브 장비가 많아가지고 뛰어갔는데 땀이 뻘뻘 흘리고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금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 못 돌아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 광고도 이제 좀 찍어줘야 되고 되게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못 오면 큰일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꼭 한번 봐보세요. 외국에서 뭐 MTS라던가 아니면 노트북 가져가가지고 매매할 수 있을 텐데 왜 거기서 안 하냐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랑 연결해서 주식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 한번 꼭 보세요. 이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주식을 한다고 해서 항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항상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저렇게 트럼프 트윗도 봐야 되고 이것도 저거 막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여러분 돈을 잃으면은 그 여행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을 번다고 해도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서 여행이 여행 같지가 않게 됩니다. 저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제가 주변에 있는 일본 친구들이랑도 한마디도 못했고, 거기서 뭐 경품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도 참가조차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 있었는데, 해외에 나가서 쉬려고 갔으면 여러분 그냥 푹 쉬는 게 좋습니다. 그거 벌어봤자 얼마 번다고. 응? 어쩌다 이 이야기 나왔는지. 자, 아무튼 다시 우리 증시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내렸는데 나쁘진 않아요.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 이런 시총 큰 애들이 약간 좀 내려가지고 내린 거지,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물반 고기반 이 정도만 돼도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그냥 박스피로 가는 거라고. 박스피 여기 한 2050선에서 2100선 이쪽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지난번처럼 한 달 정도만 찌질찌질 거려주는 게 전 좋다고. 차라리 그게 낫지 지금 여기를 뚫고 뭐 이렇게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힘들죠. 왜냐면은 지금 무역전쟁은 90일간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90일간 이것저것 진전은 있어도 완벽하게 다 해결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무역전쟁을 거의 1년 가까이 끌었기 때문에 이 꼬인 매듭을 풀려면은 하나하나 이제 다 의논을 해가면서 다시 풀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안 돼요. 그런 거 다 풀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좀 실적도 좀 발표가 되고 그러는데 실적 발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쪽이 막 요동치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 박스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정도 빠졌는데 외인 반도체 저가 쇼핑에 나선다. 이럴 리포트 딱 띄워놓고 오늘부터 팔더군요. 나쁜 새끼들. 아, 이런 거 진짜 조심하세요. 외인 반도체 저가 쇼핑에 나선다 하고 보여주고 개인들만 사고 팔고. 아, 근데 하이닉스가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근데 23일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얘는 그 실적 발표에 압박 부담감으로 이런 데서 좀 찌질찌질 거리면서 놀아주기만 해도 좋아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정이 좀 나왔고,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악재 해소라고 하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 삼성전자도 요동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4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만약에 수익권이신 분들은 좀 덜어주는 게 좋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 반등이 나와봤자 2,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한 2, 3주만 이렇게 하다가 쭉 내려가고 2, 3주만 살짝 하고 쭉 하다가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어차피 하이닉스 올려봤자 한 7만원대? 7만원대 여기 뚫고 솔직히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여기 뚫고 이런 데까지 좀 찌질찌질 거려주고 다시 여기서 또 찌질찌질 거리면서 그냥 계속 가기만 해도 솔직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팍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 당장 마이크론이라던가 기술주들 실적만 발표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해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려가면서 얘네도 같이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는데 그동안 너무 빠졌으니까 금융 투자라던가 뭐 이런 데서 레포트를 쓰겠죠. 악재는 선반영됐다 하면서 잠깐 좀 찌질거리면서 팍 올리고. 왜냐? 얘네가 그동안 실적 발표 이전에 지수를 방어하면서 산 물량들이 되게 많으니까 지금도 팔고 있잖아요. 금융 투자는 지수 받칠 때 산 물량을 지금 팔고 있는데 좀 더 팔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잠깐 띄우고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면은 하이닉스 실적 전까지만 살짝 봐줘야 돼요. 이거 뭐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적으로 우리 지수를 빼려면 얘네 갖다 더 빼버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신라젠 이렇게 내렸죠. 아우, 이거는 진짜 계속 얘기했지만 나는 신라젠과 셀트리온 뭐 이런 거 JP모건 헬스케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월말이나 연말에 장난친다고, 무조건 장난친 적이 많았다고. 그래서 항상 여기 코스닥이라던가 여기 기관의 매도 공세라던가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증시가 가도
이제 얘네들로 잡아놓을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을 JP모건 헬스케어로 분명히 꼬셨으니까 그거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다고. 개인들 같은 경우 거의 다 물려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 JP모건 헬스케어나 뭐 저런 걸로 뭐 레포트 나와도 안 하는 쪽이 좋다. 그때 한 다음에 촥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착 올랐다가 바로 다 팔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막 레포트 하나 보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레포트는 어느 정도 참고용이지 그것만 믿고 올인 베팅한다. 그런 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뭐 삼상 결과 발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삼상 결과가 나왔는데 나가리 되면은 여기 개인들 어떡하죠? 전 그래서 그런 거 막 삼상 발표 임박 이런 게 오히려 오를 게 아니라 더 빼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안 하는 게 좋아. 이거를 굳이 지금 사서 뭐 할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실적 발표인데. 제약주 안 좋댔죠. 제약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카피하기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거기 참가해서 뭐 M&A나 뭐 이런 거 수출한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 다음에 호텔신라 한번 보죠. 오늘 호텔신라가 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계좌 다 까있고 그 호텔신라 매매 내역이랑 다 있어요. 2018년도 총 결산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한번 나와도 요런 식으로 가요. 맨날 요런 식으로 탁 가는데 여기서도 얼마나 많이 좀 찌질거리냐 그걸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위아래 방향이 딱 나온 다음에 여기 팡 뚫고 여기 팡 차라리 이 위에 있어 싸우면 모르지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항상 얘기했죠. 티웨이 홀딩스도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거의 상한가 갈 것처럼 했어도 지금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라고. 근데 어땠어요? 그 이상으로 한 번도 안 올라가고 쫙 내려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어. 그래서 뭐 양봉 하나 나왔다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수급도 많이 모이고 양봉이 한 두세 개 나온다면 그 다음에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저걸 다 먹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도 못 먹어요. 그냥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 같은 게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잠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일 수도 있으니까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매매할 구간 살짝 나면 그때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오는 거지. 저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막 보고 막 그러면서 잡아놓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위험해요. 왜? 지금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이고 오늘 내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개파락으로 시작한 다음에 내일 또 한 번 미국이 더 빠져봐. 그럼 그 다음날도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서 찌질찌질 거면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오늘 상승분 다 반납해요. 자, 그리고 오늘 핫했던 주식들이 뭐가 있죠? 예,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예,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밀가루라던가 뭐 그 다음에 비료주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상승을 되게 많이 했죠. 지금 대북주도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고 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 얘기해서 했는데 이 옥석 가리기를 해도 이 대유하고 뭐 그다음에 뭐 현대사료라던가 이런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 2달 전이었죠? 11월 달 영상을 보세요. 저는 이 대유라는 종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농이 상한가를 갖고 초창기에는 경농이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대유가 좀 올랐었는데 현대사료하고 대유하고 옛날에 종가가 거의 비슷했어요. 맨날 얘하고 100원 차이밖에 안 나고 종가까지 막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대유가 더 강한데 오늘 또 경농이 또 상한가 갔죠. 경농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움직임이 느리고 상한가 갔어도 막 풀렸다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냥 말아 올렸어요. 그냥 이 끝에서 쫙 동시호가 때 말아 올렸는데 여기 뭐 수급이라고 할 건 딱히 없어요. 뭐 사모펀드 이런 애들 뭐 단타 잠깐 들어오고 뭐 개인의 투자 심리가 좀 올라가가지고 대북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온 건데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이렇게 쫙 나오고 바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이렇게 테마주를 해도 항상 대장을 패라. 그 3등 4등주를 패면은 안 돼요. 그리고 1등주가 막 단기 과열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투자 경고가 걸리면은 이제 다른 주식들 2등, 3등주를 건드리는데 그때 해야지 2등, 3등주를 처음부터 해버리면 안 돼요. 그때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한가 딱 가서 이놈이 이제 2등주에서 치고 올라가는구나 싶었는데 바로
쫙 내려가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뭐 G20 정상회담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중간 선거라던가 뭐 그 이벤트 때 촥 뛰어오고 이제 대북주 날라가겠구나 사람들이 다 기대했을 때 전 이때 팔았거든요. 대유를 이때 팔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이벤트가 있죠? 자, 트럼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으로 하자고 하고 현재 지금 김정은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 기대감에 오르고 있잖아요. 아,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이 만나는구나. 좋은 소식 나오겠구나. 하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난다. 이 트윗이 하나 또 나올 거 아니야. 정은이가 오케이 했다면은 여기서 팍 날아갈 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재료 소멸로 뺄 수 있어요. 비료주나 이런 애들은. 대하 TI라던가 부산산업이라던가 어땠어요? 철도 제재를 뭐 유엔에서 공론화하고 뭐 뺀다, 봐줘라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여기까지 올랐고 사람들이 이거 뚫고 금방 간다. 여기 물린 사람들 다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근데 어쩌죠? 여기까지 찍고 그냥 빠졌어요. 그리고 대유나 저런 애들도 볼래요? 물론 오늘 그 경농 같은 경우는 신고가지만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상한가 뭐 찍어가지고 쭉 금방 가가지고 이거 금방 뚫겠구나. 이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금강산, 개성공단, 그 다음에 뭐 철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철도는 지금 별로 안 되고 있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만 올라왔고 얘는 이 밑에서 돌고 있고 그렇죠. 얘네는 별로 못 가잖아요. 위에 신고가는커녕 지금 이쪽에서 찌질찌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올랐잖아요. 뭐 올랐네요. 좋은 사람들은 뭐 분쟁도 있어가지고 주가가 내려쳤는데 좀 더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대북주를 봐도 지금 뭐 개성공단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재개라던가 아니면 뉴스만 나오면 이런 거 뚫고 신고가 가겠구나 막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어땠어요?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이 1차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여러분 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라이라서 혹시라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지금 코스피 2600 돌파하고 뭐 3000 간다. 여러분이 지금 물리면 역사적 최고 신고가에 물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랬고 진짜 그 다음날 트럼프가 유감이다 하면서 팍 빼버리고 여기까지 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또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만나도 재료 소멸. 여러분 결국에 만났거든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서 만났거든요. 만나도 위에서 올려가서 재료 소멸. 반대로 또 안 만나도 또 큰일 나는 거죠. 정은이가 이번에는 거절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대북주? 이게 특히 비료주 같은 경우에 빨리 치고 진짜 빨리 빠지고 진짜 빨리 판단을 해서 팍 팔아야 되거든요. 이게 적은 물량으로도 뭐라고 그냥 주가를 조작하기 되게 쉬워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14%까지 올리고 종가는 9%, 5% 여기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5%고 아까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대북주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해드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위에 걸려있는 호가만 봐도 알죠. 위에 별로 없으니까 물량 잡아먹고 올라가기 좋겠다. 아니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밑에 이렇게 받쳐있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팍 띄워서 내가 여기까지 샀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호가가 없어서 내가 10%면은 이 밑에 팔려면 이쪽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상황 판단이 무지무지 빠르고 빨리 팔고 해야 되는데 직장인분들은 힘들어요. 솔직히. 어떤 분들이 스탑로스 걸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여러분 스탑로스는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면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호가는 여러분 10호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10호가. 그런데 이 위에 호가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예 호가 자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거래량 적거나 아니면 주식 발행수가 별로 안 되면은. 그래서 1억 원 갖다가도 위에서 팡 사니까 시장가로 팡 사니까 그냥 바로 뭐 20% 오르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 대북주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북주 같은 걸 매매한다고 해도 최소 정은이하고 럼프가 만나기 전에 팔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트윗 올라오면 아침에 뭐 시초가 갭 같은 게 뜨잖아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고 뭐 그런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매매하기 힘들어요. 난 매매했는데 그럼 축하드리는 거고. 근데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런 영상 솔직히 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막 이런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요. 장이 안 좋아도 뭐뭐 매매할 종목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댓글을 자세히 봐봐요. 그럼 여기 수정댐이라고 있어요. 수정댐. 수정댐이라는 게 뭐냐면은 댓글을 계속 수정을 해서 이렇게 수정댐이 보통 나와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필터링한 단어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거를 언급을 못해. 뭐 급등주 검색식이라던가 급등주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댓글이 안 달려.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그런 차단되는 단어를 다 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은 이 단어, 아니 이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이라던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댓글을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쓰면은 여러분이 그럼 뭘 매매해야 되는데 네가 한번 말해봐라 하잖아요. 그럼 얘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댓글에다 바로 답변을 달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필룩스 같은 걸 매매를 했으면은 뭐 수익을 봤다, 나도 이런 걸 봤다 하면서 이 종목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이런 애들이 알바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좀 어그로 끌면서 자기 쪽 댓글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게 하고 여기서 댓글이 막 여러 개 있으면 사람들이 막 클릭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돼 있는 언급되어 있는 종목을 보고 일반인들 따라서 삽니다. 이게 네이버 토론방 같은데 제일로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네이버 토론방 같은데 보면 있잖아요. 아, 이 종목에 정말 물려서 고생 중입니다. 혹시 뭐 단톡방이라던가 아니면은 밴드 해주실 분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봐도 알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어그로 끌면은 사람들이 뭐 반박하는 글 같은 걸 달면은 계속 이쪽에다가 무슨 종목 이렇게 하면서 종목 홍보하는 거예요. 필룩스 때 봤잖아요. 필룩스하고 뉴프라이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실제로 그런 댓글 계속 달렸었죠.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온 그 댓글들을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 아니 심심해서 재밌어서 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모나리자가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내렸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못 간다고 했죠. 이 미세먼지라는 거는 심심하면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상한가를 못 간다. 그리고 얘가 상한가를 정말 가려면은 막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100종목밖에 안 오르고 있어. 막 100종목이고 900종목이 내리고 있어. 장이 너무 개판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오를 때가 있어도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물반 아니면 고기반 뭐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하나 갖다가는 17%까지 올랐다가 3%까지 플러스 3%그러면 위에서 잡으신 분은 마이너스 한 14% 정도 되겠네요. 이 미세먼지 뭐 경보 뭐 그런 거 와서 여러분 이런 거 막 사지 마세요. 이게 위까지 치고 올라가기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모나리자는. 자, 그리고 이제 MCC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애들이 하향 레포트가 나왔어요. 하향 레포트 목표가 하향. 막 목표 주가 18만원 사상 최대 실적 기대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반대로 실적이 좋게 안 나올 거다 하면서 이제 하향 레포트가 나오고 있어. 여기 보면은 LCC 수요 감소 목표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지금 다 하향 레포트가 나오고 있다?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는 막 목표 주가 18만원에다가 사상 최고 실적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가 봐봐. 공매도 이 자릿수가 다르잖아요. 밑으로 내리고도 있는데 여러분 공매도가 평소보다 자릿수가 달라질 정도로 자릿수가 달라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친다. 그럼 조심하세요. 여기 10만원대만 해도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5%를 뺐는데도 공매도가 더 는 거 보고 더 빼버리겠다 했는데 봐봐. 이 MCC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4분기도 쾌청. 근데 실적이 잘 나오면 뭐해? 이미 주가는 개박살 나고 4분기도 쾌청. 이러면 뭐해? 이거 31일날 이렇게 써놓고 지네가 다 팔고 튀었는데. 그리고 공매도도 제일로 넣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서 이거 뭐 목표가 상승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서 공매도 치고 촥 빼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절망을 주죠. 목표가 하향 하면서. 아니 뭐 보면은 국내 배터리 3사 수주액 110조 조선업보다 4배 많다 하면서 계속 뭐 전기차 쪽 좋다 하면서 오히려 전기차 쪽 더 빼버렸죠. 오히려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신년사에서도 수소차 전기차 육성을 뭐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잘 나갈 거다 하면서 오히려 다 박살났죠. 그리고 뭐 대형 포장이랑 그 다음에 막 제지주가 가길래 저는 이게 뭐 또 제지주에 뭐 좋은 호재 뉴스가 있나 딱 봤더니 이게 뭐 그냥 황교안주 뭐 그 테마로 그냥 가더군요.
심지어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죠. 얘는 상한가까지 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올리고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뭐 정치 테마주로 마이너스 30% 아니면 40% 가까이 돼 있다고 해도 요런 식으로 기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적엔 역시 하기스.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이 내가 물린 종목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상상을 하지만 현실은 이런 데서 더 빠져가지고 반토막이 아니라 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 이런 거 상상 잘못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신저가를 갱신한 컴투스. 지난 분기 때는 여기 막 실적 사상 최대 나올 걸 썸머너즈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까지 꼬시더니 그 뒤로 촥 빼고 다시 올리더니 다시 촥 실적 악화될 것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오는데 되게 웃기죠. 다른 게임주들 날아갈 때 얘만 떨어지고 얘만 신저가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웹제는 게임주 중에서 그나마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지난 분기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위메이드처럼 미래의 전설 2 그 재판에서 승소라던가 뭔가 이슈가 있거나 뭐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뭔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실적도 없는 주식은 그냥 내려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준대 얘는 또 실적 발표하면 또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썸머너즈 월을 2014년부터 지금 몇 년째 우려먹고 있습니까? 몇 년째.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블리자드에서 무슨 고소 사건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외국 게임주가 엄청나게 박살났는데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에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미국 법률회사 증권 사기 이슈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조사 중 스타크래프트 만든 회사인데 지금 루머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조작 혐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에요. 이게 내일 우리나라 게임주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핑크퐁 관련주 해가지고 토박스 코리아 이렇게 갔는데 원래 원조는 삼성 출판사죠. 아기상어 뚜루뚜뚜 그 빌보드 차트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뭐 DPC처럼 뭐 방탄소년들 아니고 뭐 빌보드 차트에 노래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적은 안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종목 안 건드립니다. 뭐 거래량 터졌고 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단일가가 들어가거나 아마 거래 정지 한번 줄 텐데 하루. 예, 맞네요. 거래 정지 들어왔네요. 요 내일 뭐 거래 못 할 거고.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내가 저거 하려고 했는데 저거 샀으면 상한가 먹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종목 샀어도 어느 정도 올리다가 그냥 자기가 팔거나 아니면 나왔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반대로 한번 조정 줬을 때 손절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사람들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게 탁 상한가가 버리면 내가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럼 갤럭시 터졌을 때 샀나요? 삼성전자? 못 샀죠. 못 사고 250만 원 갔을 때 팔았나요? 못 팔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결과만 나오고 뭐 하려고 했어 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해하고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은 거 해서 그 다음번엔 반대 결과 나와서 돈 다 날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한밤의 TV연에 나오던 조영구 씨도 OCI라는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다 날렸잖아요. 60만 원에 사서 9만 원대 손절해가지고 14억을 날렸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었었느냐? 아니에요. 원래 지인이 추천해준 주식으로 처음에 4억까지 벌었다가 그 다음에는 가족들 돈 다 모아가지고 다른 주식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급등주 뭐 그런 걸 해서 한두 번은 먹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큰 돈 더 쓰고 그 다음번에 반대 시나리오가 나오면 대응이 안 돼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주식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2차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은 일단 익절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남북 정상이 확정됐다고 해서 뭐 상한가 랠리가 이어진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2차예요. 2차. 1차 만나고 2차. 이미 한 번 있었던 이슈죠. 그리고 위에 물리신 분들도 많아요. 자, 기사가 뜨면은 재료 소멸로 오히려 조정 줄 수 있어요. 그 위에서 물리신 분들 탈출하고 싶은 심리도 강합니다. 반대로 정상회담이 확정된다고 해도 지난번처럼 또 중간에 럼프형이 취소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한 번 일어났던 일은 두 번, 세 번 일어날 수 있어요. 한미약품 사태, 사상 최고의 실적 이렇게 해놓고 1조 원 수출, 해지 뭐 이런 거 놀랍게도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게. 근데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서 2번, 3번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럼프형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자, 2번째, 증권사 레포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아까 보세요. 주가가 내리는데도 뭐 3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 4분기도 쾌청 신호, 뭐 목표 주가 상향, 뭐 이렇게 하면서 공매도만 오지게 쳐놓고 오히려 기관들이 다 팔아버렸죠. 공매도 양이 2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나고 마지막에는 지네가 악재 레포트로 마무리를 딱 치면서 주가를 그냥 한 번에 찍어 눌러버리죠. 이 경우에는 투심도 죽어버려가지고 조정이 와도 엄청나게 긴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아예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는 그냥 참고용 자료지 그걸 믿고 매수를 한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좀 유튜브가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이 영상으로라도 알람이 갈지 아니면은 생방송, 저 생방송이 보통 10시에서 10시 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알람이 안 가져요. 알람이 고장나서 잘 안 가지는데 이 영상도 제대로 업로드가 돼서 알람이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네요. 알람이 가신 분들은 좀 댓글에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될지 조정을 얼마나 줄까 잘 살펴보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